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시절 48번째 이야기. 6번 교육사열 160km 대행군. 18. 돌격 앞으로 그리고 상황 끝. 1981년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우리는 장장 38시간에 걸친 대장정을 마치고 목표가 바라다 보이는 원통 뒷산의 후사면에 도착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었고 이 상황은 당사자인 우리들조차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중대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승리자였고 성공자였습니다. 집결지로의 이동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막판에 적의 매복이나 게릴라 출현으로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대장은 이 소대에서 2개 분대를 빼내어 정찰조로 보내고 시차를 두어 선봉소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예정된 집결지로 들어가자 본대와 화기소대를 이동시키고 3소대를 뒤따르게 했습니다. 집결지에 도착해서도 사주경계를 철저히 하고 각 소대별 집결지가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집결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침 식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집결지에 도착해서야 식사를 하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는 개발 전투 식량인 국산 시레이션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밥은 끓는 물에 15분 정도 익혀서 먹어야 하는데 적진을 눈앞에 두고 불을 피워 밥을 익힐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밥을 먹는데 설컹설컹한 쌀을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봉지밥 2개 중 한 봉지만 먹고 남은 것은 다시 싸서 군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도 원통 민간인 집에서 누룽지와 떡을 얻어먹은 터라 그런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우리들의 집결지는 마사토로 된 언덕에 그리 크지 않은 소나무가 듬성듬성 나있는 전형적인 강원도 야산이었습니다. 피곤에 겨운 우리들은 공격을 기다리는 잠깐의 대기 시간에 모두들 쓰러져 잠을 잤습니다. 개미들이 우리들 얼굴로 옷 속으로 자기들 맘대로 돌아다니며 물어대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10시 20분. 중대로부터 공격 준비를 하라는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우리는 즉시 일어나 주간이장을 다시 하고 각 소대별로 예정된 공격 대기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중대장은 공격 목표를 중심으로 3면 공격이 가능하도록 상계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즉, 산의 전면을 3등분하여 3개의 소총소대가 동시에 공격하도록 하고 화기소대의 삼각대기 관총과 60mm 박격포 그리고 90mm 무반동총이 뒤에서 어머 및 지원 사격을 하도록 했습니다. 포대 관측병으로 하여금 목표 지점 좌표를 찍어 포대의 지원 사격을 요청토록 했습니다. 예비대는 운용하지 않고 일시에 목표를 총공격하여 점령하는 작전을 짠 것입니다. 이 같은 작전은 작전회의를 다녀온 소대장과 분대장을 통해 각 사병들까지 모두 숙지하여 작전에 혼선이 없도록 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중대장이라 그런지 그의 작전은 명쾌하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1981년 6월 19일 10시 30분. 무전으로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공격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공격 대기선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총수들이 일제히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목표를 향해 뛰어 올라갔습니다. 여기저기서 공포탄 소리가 콩복듯 들리고 지휘하는 소대장과 선임하사들의 동료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 그리고 소총수들의 함성이 힘차게 메아리 쳤습니다.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모두들 피곤하고 지친 몸인데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남아있었는지 모두들 발군의 자세로 그리 순탄치 않은 산등성이를 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오직 정신력의 위력이었습니다. 우리 기관총은 행군할 때는 남들보다 고생하지만 공격할 때는 기관총 덕을 봅니다. 소총수들이 산등성이를 뛰어오르며 공격할 때 우리는 집결지 쪽 능선에서 어머 사격만 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공포탄을 모두 다 쏘았습니다.
그리고 소총수들이 목표의 7, 8부 능선에 올랐을 때 우리는 기관총을 들고 뒤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자락에는 뽕나무 오디가 까맣게 익어 있었고 복숭아가 꽈리만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따서 입으로 넣었습니다. 빤히 보이던 목표의 산봉우리가 막상 올라가려니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산등성이에 올라가니 이미 모든 상황은 끝이 나고 대대장의 강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그동안 수고했다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로 간단히 강평을 끝냈습니다. 6월 19일 오전 11시 청각. 이제 모든 상황은 끝났습니다. 아직 복귀가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 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육군본부 시행 전투교육사열이 끝났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앞당겨 임무를 완수했다는 사실만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했고 성취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평평한 구릉지대에 집결하여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수령한 3끼니분의 일종 중 1끼니분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는 군장을 벗어 소대별로 정리한 다음 철모도 벗고 편한 차림으로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고 각자가 맡은 일들을 했습니다. 모두들 절룩거리고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활기가 넘쳤고 농담도 하고 즐겁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는 모두가 그대로 쓰러져 잠을 잤습니다. 정말 누가 걷어차도 모를 만큼 깊은 잠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오후 3시가 조금 넘자 저녁밥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오늘 저녁밥은 사단을 대표하여 교육사열을 받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특별히 사단 장교부인회에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떡과 사제김치와 조미육 부침과 튀김 등을 개별적으로 봉지에 담아 나눠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싸서 갈무리에 두었습니다. 이제 빵도 건빵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밤 행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간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군장과 기관총 등 공용화기는 모두 식사 추진차에 실어보냈습니다. 오늘 밤 행군은 소총만 지참한 단독 군장 행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